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단계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존엄받을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 사례를 보시면 이 어르신이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이제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체적으로 이제 뭐 폭력을 이제 휘두르셨다. 그러니까 꼬집거나 발로 차거나 따귀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르신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러니까 제2의 폭력에 노출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던가, 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이 어르신이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동료 어르신들,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래된 습성이라, 그러니까 뭐 습관이 이래서 고치기 힘들다, 뭐 질병이 이래서 고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이제 위하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모른 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권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차별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우리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학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이제 다른 학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에 계시면서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성별이라던가 뭐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력이 뭐 본인 부담금을 뭐 제때 잘 못 낸다, 뭐 이런 이유로 뭐 차별을 받는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나 학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뭐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학대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배우기는 하겠지만 뭐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뭐 정신적, 정서적, 뭐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뭐 유기, 방임,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 행위는 절대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뭐 시설에 계시는데 어르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약간 뭐 이렇게 노동행위, 뭐 밭을 갈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바늘을 뭐 이렇게 모으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서비스 제공할 때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뭔가를 하고 싶으신데 그거 하다가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못하게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은 자식들이 자주 오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한마디를 해도 조금 더 잘해줘. 그래서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이제 계시다 보면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가족분들이 자주 이제 오셔서 이제 뭐 외출을 한다던가 외박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종사자 분들한테 이제 뭐 선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하셨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약간 편애하는 것 같다, 차별받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아까 앞에서
뭐 안전을 위해서 신체적 억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뭐 격리를 한다던가 억제대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밤에 주무실 때 이제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무실 때는 뭐 손발을 묶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억제대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생활노인이나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그러니까 약간 자해나 가해를 이제 할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체할 만한 간호나 이제 돌봄 방법이 없거나 뭐 아니면은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어르신이 자꾸 이제 뭐 피부에 뭐가 이제 그 질병이 생겨서 피부를 만지시면 안 되는데 자꾸 만지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치료가 되는 과정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격리하거나 억제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제대나 격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뭐 절박하거나 비대체성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이제 억제대를 사용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격리나 억제대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던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거를 충분하게 본인이나 가족분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통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어르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건드리셔서 이 치료가 되는 동안에는 이제 억제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어르신이 문제 행동을 뭐 많이 나타내셔서 다른 분들한테 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1인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그 잠깐 모실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의 상태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의 기간에 이제 신체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뭐 절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 사례 보시면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배회하시다가 돌아다니시다가 넘어져서 이제 골절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가능은 하신데 불편하신 분인데 이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묶어놓고 나가거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르신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억제를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7번째 권리를 보시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고 해서 어르신의 개인적인 선호,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나는 뭐 이런 운동이 좋아,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아라고 하신다던가 어르신의 건강이라던가 기능 상태, 뭐 거동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별화된 식단을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어르신이 나는 뭐 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죽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르신이 뭐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뭐 고혈압 시기 이런 식으로 개별화된 식단으로 이제 그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식사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르신의 편의가 아니라 종사자의 편의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좀 습관의 동물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식사를 못하게 되면 뭐 배고프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종사자가 원래 식사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이 12시인데 종사자가 뭐 배고프기도 전에 뭐 11시에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후 2시에 뭐 제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르신 편의가 아니라 종사자 편의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개별화된 식단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연화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연화 장애라는 게 삼키기 힘든 상태를 연화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키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삼킬 수 있도록 연화곤란 식사를 제공,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갈아서 준비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잘 씹으실 수 있는지, 잘 삼킬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제 건강 상태나 아니면 질병, 당뇨가 있으신지, 고혈압이 있으신지 이런 질병과 증상,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투약, 약은 어떻게 드시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당연히 알고 그거에 맞추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잔존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못 쓰는 능력인데 계속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이 잔존 능력, 평상시에 못 쓰던 능력이 이제 유지가 되면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서 하체 근육 운동, 그러니까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근육 재활 운동을 하게 되면 잔존 능력이 유지가 되면서 어르신이 이제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건 못 하더라도 시설에서 이제 이동은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기저귀 케어가 필요 없는 분한테 뭐 기저귀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서비스, 그리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르신의 이제 그 의사에 반영해서 어르신이 이런 건 원한다,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필요한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이제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나는 한방 쪽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설의 편의상 뭐 양방으로 한다던가 이러지 않도록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르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서 뭐 어떤 건강상으로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이 싫다라고 해서 무시해야 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뭐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이제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입소를 하시기 전에 그 뭐 집에서 이런 이제 그 복용하는 약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뭐 그 저희 시설에서는 이런 약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시설은 종사자분들은 그러니까 뭐 요양보호사나 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의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공을 충분하게 해 드려서 우리가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르신한테 맞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훈련이라던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 직무훈련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르신이 이제 본인 부담금, 이제 매달 이제 입소 비용,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미납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을 못 내신다라고 했을 때 지지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못 내신다라고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은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전원이나 퇴소를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이제 그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러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 이익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종사자가 이익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 노인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요. 여기 문제 사례를 보시면 어르신이 이제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시설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파마를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많이 상해서 나는 좀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오는 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종사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미용을 담당하는 이제 봉사자 같은 경우는 뭐 파마 약값은 시설에서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시설의 이익에 반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노인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는 머리가 상해서 속상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르신한테 맞는 이런 이제 파마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8번째, 시설에 계실 때도 시설 내 외부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제한하면 안 되는 이런 권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시설 내에서도 자발적인 모임이라던가 다른 노인분들하고 이제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이제 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르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한테 방해하면 이제 개인의 그 자유도 제한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본인 의사에 맞춰서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라던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부여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하시면 내부 활동,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외부 활동에서도 어르신의 뭐 건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 기관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된다. 이제 약간 이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그 자녀분들의 면회나 방문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분이 친구가 이제 면회를 왔는데 이 어르신이 이 친구를 싫어해서 나는 저 사람의 방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부할 수 있지만, 뭐 친구가 온다던가 면회가 온다던가 해서 뭐 시설에서 귀찮다, 뭐 우리 시설은 면회 사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어르신들의 외출이나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최대한 보장을 하는데 어르신이 같이 외출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외박을 하셔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뭐 최대한 뭐 보호자분들이 오신다던가 했을 때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은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의 뭐 지역 행사 참여라던가 자원봉사자 연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을 하고 투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이제 투표 같은 거를 할 때 정치적 권리 행사에 뭐 어르신은 뭐 거동이 불편하니까, 뭐 어르신은 이제 시설에 계시니까 뭐 투표하기가 어려워서 당연히 투표권은 이제 뭐 취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고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아니면은 투표할 수 있는 장소에 이제 되도록이면 모시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이념을 존중을 하고 투표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투표권,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정 종교, 그러니까 뭐 그 시설의 운영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던가 스님이다라고 하셨을 때 특정 종교 행사에 뭐 참여를 막 강요, 뭐 예배를 드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불전을 외우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그 입소 전 단계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뭐 우리 뭐 시설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인정을 이제 나는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괜찮지만, 우리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뭐 종교 행사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르신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어떤 이제 문화적 뭐 생활 양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시설에 맞춰서 막 어르신의 생활 방식을 이제 바꾸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뭐 다리가 불편하신데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외출을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좀 뭐 이렇게 종사자이신 분이 좀 도와주면 가고 싶은데 뭐 그렇지 못하다. 뭐 그래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것이 다른 문화생활은 이제 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은 어떤 본인의 그 사회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개인 소유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 물품 같은 경우 어르신이 좀 불안해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보안 장치가 마련된, 그러니까 뭐 열쇠라든가, 그러니까 자물쇠 아니면 비밀번호가 이제 마련된 사물함 같은 거를 이제 개인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이제 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이제 뭐 금전이라던가 물품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뭐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는데 목걸이를 임의로 뭐 처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예전에 뭐 목걸이 때문에 목에 다친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목걸이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뭐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항상 뭐든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어르신이 뭐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이제 뭐 후견인이라던가 본인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해 달라라고 이제 특별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하거나 이럴 수 있고요. 또 이랬을 때도 이제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를 이제 수시로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처분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르신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한테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금을 뭐 강요를 한다던가 뭐 기부한 것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를 하셨는데 다른 이제 가족분들이 없어서 어르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시설에 입소했다. 근데 뭐 어르신이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이제 뭐 후원금으로 막 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본 시설에 기부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시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문제 사례에서도 보면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있는데 시설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뭐 시설에서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통장을 알아서 관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큰 아들은 요청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함부로 돌려주면 안 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어르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가족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상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시설에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이성 교제나 성생활, 기호품 이런 것들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성 교제를 금기시하거나 아니면 흥미거리로 뭐 저 어르신이 저 어르신하고 뭐 사귀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흥미거리, 뭐 농담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적 욕구는
그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에서 1단계 생리적 욕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뭐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다른 어르신들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의 기호품,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침해받지 않아야 되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리고 시설 환경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이 뭐 담배를 이제 피우시는데 뭐 흡연실이 있다, 그리고 어르신이 충분히 생활실에서는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범위 내에서 기호품 사용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다른 어르신이 있는 상태에서 뭐 흡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주, 이렇게 술을 드시는데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충분하게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호품 사용도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